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에서 뚝 하고 소리가 나며 순간적으로 무게를 버티기 힘든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의자에서 일어나려 할 때 무릎이 뻣뻣해지고 다리가 무겁게 내려앉는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치부하지만 사실은 무릎 연골이 우리에게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구부리고 펴기를 반복하고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압력을 흡수하면서 우리를 지탱하지요. 그런데 연골은 신경이 없어 손상이 시작돼도 초반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산책 중 무릎이 휘청거릴 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무릎이 안 좋아졌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많은 분들이 무릎 연골 손상은 피할 수 없는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연골이 완전히 재생되기는 어렵지만 염증 반응을 줄이고 남은 연골을 보호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이 아파 계단을 포기하고 동네 마트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에서 반찬 몇 가지만 조정하셨을 뿐인데 몇 달 뒤에는 다시 가볍게 산책을 즐기게 되신 분도 계셨습니다.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이야말로 무릎 건강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주 드시는 반찬 중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무릎 연골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식탁에 빠지지 않는 짠지와 장아찌, 기름에 튀긴 반찬, 달콤하게 조린 반찬이 대표적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체중이나 혈당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무릎의 염증을 키우고 연골을 더 빠르게 닳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음식들을 내가 평생 먹어왔던 것이라 생각하며 방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의식하고 줄이신다면 앞으로의 무릎 통증은 훨씬 덜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겠다는 작은 다짐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실천이야말로 나중에 휠체어 대신 내 발로 건강하게 걷게 해줄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무릎 연골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반찬 3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하는 방법뿐 아니라 어떤 대체 음식을 선택하면 좋은지 실제 환자분들이 변화한 사례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내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만성적 고통 중 하나가 바로 무릎 연골 손상입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마찰을 막아주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며 결국 닳아 없어지기도 합니다. 연골이 닳으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지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근육이 약해졌다거나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연골의 손상과 소실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6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절반 이상이 무릎 관절염의 초기 증상을 겪고 있으며 여성은 특히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 때문에 연골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일을 하셔서 다리가 튼튼하다고 자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뚝뚝 소리를 내고 밤에 쑤셔서 잠을 설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파스만 붙이셨지요.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 확인해보니 이미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빠진 줄 몰랐어요.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골 손상 속도에는 개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체중이라도 어떤 분은 70대에도 무릎이 건강한 반면 어떤 분은 50대부터 관절염으로 고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인 요인, 체중, 운동 습관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 연골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은 반찬이 염증을 키우고 연골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도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음식보다 체중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연구는 식품 속 특정 성분이 직접적으로 연골 대사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가 본 수많은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식습관을 개선했을 때 통증이 완화되고 무릎 기능이 좋아졌다는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점만큼은 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연골은 한번 다르면 다시 원래대로 재생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연골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통증을 완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무릎의 해로운 반찬을 줄이고 도움이 되는 음식을 늘리는 것입니다. 무릎은 우리 삶의 자유와 직결됩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장을 보러 가고 손주들과 산책도 하고 여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릎이 망가지면 집안에 갇혀 지내야 하고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집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이 무릎만 건강했어도 라는 후회를 남기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 연골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반찬 3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매일 오르는 익숙한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음식은 그냥 평소처럼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약이나 주사 같은 치료만을 중요한 해결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릎 연골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은 약만큼이나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입에 넣는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연골이 닳고 관절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전 중 하나는 염증 반응입니다. 무릎 관절 주변에 염증이 심해지면 연골이 더 빠르게 손상되고 뼈와 근육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염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가라앉기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지나치게 달콤한 음식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염증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녹황색 채소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분들의 증상 변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 번은 68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는데 평소에는 약을 드셔도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권해서 기름진 고기를 줄이고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한 달 정도 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을 드시는 양은 그대로였지만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약을 더 바꾼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신기합니다. 라고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아직도 음식이 직접적으로 연골 손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음식이 우리 몸의 염증 수준에 큰 영향을 주고 염증은 무릎 통증과 연골 손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찬을 먹고 어떤 반찬을 줄이느냐가 무릎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어 스스로 회복력이 매우 낮습니다. 대신 관절 주변 조직이 받는 영향을 크게 받지요. 즉,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식습관이 곧 무릎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무릎 연골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반찬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범은 한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고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짠지와 장아찌 같은 짠 반찬입니다. 맛은 익숙하지만 무릎에는 독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짠지와 장아찌입니다. 밥 한 숟가락에 곁들이면 입맛이 살아나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 편리하지요.
하지만 이 익숙한 반찬이 무릎 연골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짠지와 장아찌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염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신장이 소금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 속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서 관절에도 염증 반응이 촉진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 중 많은 분들이 무릎 관절염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염분이 관절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짠 반찬은 칼슘 배출을 촉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변으로 칼슘을 더 많이 내보냅니다.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가 약해지고 무릎을 지탱하는 구조물도 함께 손상되기 쉽습니다. 결국 연골이 받는 압력이 더 커지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기억나는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밥상에 장아찌가 없으면 밥맛이 안 난다며 하루 3끼 장아찌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산책조차 어려워지셨지요. 제가 식습관을 꼼꼼히 여쭤보니 짠 반찬을 줄인 경험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결국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장아찌, 젓갈 같은 반찬을 줄이고 싱겁게 조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은 예전보다 무릎이 덜 붓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염분과 연골 손상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염분이 혈압과 신장에는 영향을 주지만 관절에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짠 음식을 줄인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 관절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장아찌나 짠지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섭취 빈도를 줄이고 조금 더 담백하게 즐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짠 반찬 대신 삶은 채소를 깨소금에 무치거나 싱겁게 끓인 된장국을 곁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맛은 처음엔 낯설지만 두세 주만 지나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반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장아찌 한 접시를 줄이는 것, 그것이 내일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두 번째 주범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해서 누구나 좋아하지만 무릎 연골에는 독이 되는 음식, 바로 튀김 반찬입니다. 밥상에 올라온 바삭한 튀김,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지요. 노릇노릇한 생선전, 감자튀김, 치킨, 새우튀김은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하지만 이 튀김 반찬이 무릎 연골에는 조용히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튀김의 가장 큰 문제는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산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기름을 고온에 가열할 때 생기는 이 물질들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무릎 연골 주변에 염증이 심해지면 통증이 악화되고 연골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또한 튀김 음식은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를 불러옵니다. 체중 1kg이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약 3, 4배로 증가합니다. 즉,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 연골이 받는 압력은 훨씬 더 커지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예전보다 살이 조금 쪘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십니다. 임상에서 만난 66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에 작은 생선튀김을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했지만 무릎이 점점 붓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튀김 섭취를 줄이고 대신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도록 권했습니다.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무릎이 덜 붓고 걸음이 한결 가볍다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무릎 건강에 이렇게 직접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신 것이지요. 물론 튀김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튀김을 먹더라도 횟수와 양을 줄이세요. 그리고 같은 음식을 구이, 찜, 조림으로 바꾸면 무릎은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학계에서도 튀김 음식과 관절염의 연관성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튀김이 직접적으로 연골을 손상시키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튀김이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체중을 늘린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무릎 연골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튀김은 피해야 할 음식임이 명확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떠올려 보세요. 생선 튀김 대신 구운 고등어, 치킨 대신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 감자 튀김 대신 삶은 고구마. 이런 작은 선택이 무릎을 더 오래 지켜줍니다. 이제 세 번째 반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삭하지도 않고 짜지도 않지만 달콤해서 자꾸 손이 가는 음식들. 바로 달콤한 조림 반찬입니다. 밥상 위에 윤기나게 졸여진 감자조림, 달콤한 갈비찜, 간장에 설탕을 듬뿍 넣어 만든 멸치조림. 이런 달콤한 조림 반찬은 보기에도 아피타이싱하고 밥 한 숟가락에 딱 맞아 자꾸만 손이 갑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맛 속에 숨어있는 당분이 무릎 연골에는 조용한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설탕이나 단순당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오르면 체내에서 AGEs 당화 최종산물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세포와 조직을 굳게 만들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연골세포가 AGE에 노출되면 탄력성을 잃고 더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달콤한 조림 반찬은 단순히 혈당 관리 문제를 넘어서 무릎 연골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임상에서 만난 한 70세 여성 환자분은 평생 달짝지근해야 밥이 넘어간다며 조림 반찬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연골 손상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설탕량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 이상하게 무릎이 덜 아프고 밤에 쑤시는 것도 줄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결국 식습관이 통증의 크기를 바꾼 것이지요. 물론 학문적으로는 설탕이 직접 연골을 망가뜨리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혈당 상승이 전신 염증을 높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른 연구는 당분 자체보다는 비만과 체중 증가가 더 큰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경험한 것은 분명합니다. 단 음식을 줄인 환자분들은 무릎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달콤한 조림 반찬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어 보세요. 간장 대신 다시마 육수와 양파의 단맛을 활용하거나 설탕 대신 소량의 대추, 사과즙, 올리고당을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입에 맞지 않아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두세 주만 지나면 혀가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오히려 과거의 달콤한 조림이 지나치게 자극적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달콤한 맛은 입안에서는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무릎 연골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설탕을 반만 줄이는 것, 그 사소한 실천이 내일 무릎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해로운 반찬 3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쁜 음식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무릎 연골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그 해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연골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반찬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짠지, 튀김, 달콤한 조림을 줄였음에도 여전히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양 불균형의 숨은 함정 때문입니다. 무릎 연골은 단순히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할 때도 손상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 건강의 4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연골은 물론 연골을 둘러싼 뼈와 근육까지 약해져 무릎이 쉽게 상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무릎이 받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 관절 구조가 흔들리게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모자라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 연골이 손상되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여성 환자분은 나는 짠 거, 기름진 거 다 피우는데 왜 무릎이 아픈 걸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밥과 국, 김치 위주의 식사였고 단백질과 칼슘 섭취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근육이 빠져 무릎을 지탱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제가 매일 두부반모, 생선 한 토막, 우유 한 잔을 권한 뒤 3달이 지나 다시 오셨을 때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단백질 보충이 연골 손상 진행을 늦춘다고 보고했고, 또 다른 연구는 오메가3 보충제가 관절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은 이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릎을 해치는 반찬을 줄이는 동시에 무릎을 지키는 영양소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관절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릎 연골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 바로 단백질입니다. 어떤 음식에서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연골과 인대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무릎이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흔히 나타납니다. 근육이 줄면 무릎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연골이 더 쉽게 닳게 되지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남성 환자분은 나는 고기를 별로 안 먹어서 건강할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부,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일 챙기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붙어서 산책이 훨씬 편해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단백질 섭취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진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성인은 체중 1kg당 1.01 이지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하루 약 6070지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세끼로 나누어 고르게 섭취해야 몸에서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 식품으로는 생선, 두부, 달걀, 콩류, 닭가슴살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가격도 부담이 적어 어르신들에게 좋은 선택이지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 불릴 만큼 균형 잡힌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것도 문제라는 점입니다. 단백질이 지나치면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이보다 꾸준히, 알맞게가 핵심입니다. 제가 권하는 생활 팁은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달걀, 점심에는 두부나 콩, 저녁에는 생선을 곁들이는 식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튀기지 말고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이 무릎 건강에 더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살리고 무릎을 지켜주는 기본 토대입니다. 이제 단백질에 이어 연골을 망가뜨리는 염증을 막아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 바로 항산화.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항산화 식품입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녹 같은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지요. 특히 무릎 관절에서는 연골 세포가 약해져 손상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연골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항산화 식품의 대표 주자는 바로 녹황색 채소와 과일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 그리고 블루베리, 체리, 포도 같은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식품들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관절의 붓기와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녹차입니다. 녹차 속 카테킨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녹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통증이 덜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이 자주 붓고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권유로 매일 점심 후 블루베리와 녹차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밤에 무릎이 덜 쑤시고 잠이 잘 온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식습관 변화만으로 통증이 완화된 것이지요. 물론 모든 연구가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항산화 성분이 직접적으로 연골 손상을 막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항산화 식품이 염증을 줄이고 전신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염증이 줄어들면 무릎 연골이 받는 부담도 확실히 감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생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에 5가지 색깔이 들어가도록 해보세요. 초록색 채소, 빨간 파프리카, 주황색 당근, 보라색 가지, 흰색 무처럼 색을 다양하게 담으면 자연스럽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집니다. 결국 무릎 연골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늙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단백질이 기초를 세우고 항산화 식품이 녹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전통 음식 속에도 무릎 연골을 지키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국 전통 음식 속에는 사실 무릎 연골을 지켜주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보충제나 약으로 챙기려는 성분들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음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대표적인 예가 된장국과 청국장입니다. 콩을 발효해 만든 이 음식들은 풍부한 단백질을 제공할 뿐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이소플라본과 유익균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청국장은 칼슘 흡수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해 전신 염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청국장을 즐겨 드시는 어르신들 중 무릎 통증이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음식은 미역국입니다. 미역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요오드 성분은 갑상선 기능을 돕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역 속의 알긴산이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해 관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산후에 미역국을 먹는 전통은 사실 뼈와 관절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지혜였던 셈입니다. 임상에서 만난 71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는데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매일 아침 청국장을 챙겨 드시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있었지만 진행 속도가 비교적 완만했고 염증 수치도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청국장 덕분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라는 말씀에 음식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전통 음식이 무릎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젓갈이나 과도하게 짠 김치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 속에서 좋은 것은 살리고 해로운 것은 줄이는 지혜입니다. 된장국, 청국장, 미역국처럼 연골에 이로운 전통 음식은 꾸준히 챙기고 염분과 기름이 많은 음식은 절제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학계에서도 발효식품과 관절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콩 발효식품이 염증을 줄여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어떤 성분이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통 음식이 무릎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돌아보세요. 혹시 해로운 반찬만큼이나 좋은 전통 음식들을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저녁 된장국 한 그릇, 내일 아침 청국장 반 공기, 주말에는 미역국 한 대접. 이런 소소한 습관이 무릎 연골을 오래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무릎을 지키는 것은 식습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무릎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생활 속 무릎 지키는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을 지키는데 음식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이 무릎에 쌓이고 쌓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들지요. 첫째,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은 체중의 34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딥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2kg만 늘어나도 무릎은 약 68kg의 추가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조금만 찌더라도 무릎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체중을 줄이면 무릎이 바로 편해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4kg 감량 후
계단 오르기가 달라졌다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둘째, 가벼운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아예 안 움직이면 근육이 더 빠지고 관절은 더 약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과한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꾸준히 하는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무릎에 무리를 덜 주면서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루 20분 평지 산책입니다. 계단이나 언덕이 아닌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무릎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셋째, 자세 습관입니다. 양반다리로 오래 앉아 있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은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한국 분들이 특히 이런 자세에 익숙한데 무릎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고 바닥에 앉더라도 짧은 시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0세 남성 환자분은 퇴직 후 매일 등산을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을 거라 믿으셨지만 오히려 무릎 연골이 빨리 닳아 큰 통증을 겪으셨지요. 이후 평지 걷기와 수영으로 운동을 바꾸고 체중을 3kg 줄이신 후 무릎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무릎은 즉각 반응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운동과 무릎 건강에 관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는 운동이 연골을 보호한다고 보고하는 반면 다른 연구는 과한 운동이 오히려 연골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볍고 꾸준히 하는 운동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하나 정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아침에 스트레칭 5분 하기, 간식 대신 물 한 잔 마시기. 이 작은 행동이 모여 무릎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릎 연골을 지키는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따뜻한 마무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릎 연골을 망가뜨리는 반찬 3가지와 그 대신 챙겨야 할 음식과 생활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긴 이야기를 따뜻하게 정리하며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르는 일상 하나하나를 무겁게 만들고 나아가 삶의 즐거움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면 마음까지 우울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것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짠지 한 접시를 줄이고 튀김을 구이로 바꾸고 조림에 넣는 설탕을 절반으로 줄이는 일. 처음엔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선택들이 쌓이면 무릎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통증이 덜해지고 계단이 편해지고 손주와 함께 걷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우리는 전통 속에서 이미 많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된장국, 청국장, 미역국처럼 우리 식탁에 익숙한 음식이 무릎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굳이 멀리서 새로운 슈퍼푸드를 찾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전통의 지혜만으로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내일 아침 5분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무릎의 내일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통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무릎은 달라집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 계단을 오르며 손주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을, 여행지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풍경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그 시작은 오늘 식탁 위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구운 생선 한 토막, 저녁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 이 소박한 실천이 여러분 무릎의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